부산은 처음에 시장도 포커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도 제대로 포커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기업만 가져왔던 거예요. 공공기관이 먼저 시작하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기업들도 좀 오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부분 좀 실패했다고 보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작한 연말기획 부산 소멸위기 심청보도 계속 이어갑니다. 박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출산 또 고령화가 초래한 그런 부산의 인구절벽 살펴봤거든요. 네. 지난주 시청하신 분들이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30년 뒤인 2050년에 우리 부산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 짚어보는 거죠. 네,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에는 10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이제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비용도 10조 5천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비용을 들인 이 공공 이전 사업,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에는 의문표가 붙습니다. 이 내용을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입니다. 계획 인구 3만 7천여 명을 목표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혁신도시 중심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에 내려온 공공기관 직원만 4,200여 명. 하지만 도시에 활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가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중심가 거리엔 텅 빈 점포들이 즐비합니다. 임대를 알리는 광고만 눈에 띄고 부동산 중개업소마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몇몇 간판만 남아있는 한 상가 건물은 아예 통째로 문이 잠겨있고 수돗물과 전기 공급을 끊겠다는 경고문만 붙어 있습니다. 싸게, 더 싸게 임대를 주겠다는 임대 안내문. 혁신도시에서 잘 모르죠. 혁신도시 상가가 너무 많았잖아요. 뭐 질 때마다 상가가 생기니. 네. 너무 많은데 많은 것 중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상가끼리 미스코리아 대회 나갔다고.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 낼라 하다가 네. 누가 그리 죽으면 장사를 하려 합니까? 버티다 이제 정신 차려가 내려고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무렵 진주 이전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주차장에 버스 10여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스 앞에 적힌 목적지를 보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향하는 버스들입니다. 주말에만 운행되는 공사 직원들의 장거리 출퇴근 버스입니다. 이제 퇴근시키고 네. 주일날 저녁에는 출근시키고. 이 사람들 주말 보내는 거 불쌍한 사람들이요. 주말 되면 집에 가야 되고 애들도 못 보고 반 이상은 수도권이고 28석이거든요. 네. 20명에서 한 25명. 그럼 꽉꽉 찰 때도 퇴근 시각에 맞춰 하나둘 버스에 탑승하는 직원들. 정확히 6시 20분이 되자 버스가 긴 행렬을 이뤄 주차장을 벗어납니다.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한 주된 이유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 혁신도시입니다. 13개 동 2,3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 곳입니다. 높은 녹지율과 단지 내 학교, 편리한 교통 등 주거 환경이 좋아 부산에서도 선호 주거 지역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산은 계획했던 인구 7,000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대로라면 얼핏 7,000명의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상당수입니다. 취재 결과 대연 혁신도시 2,300세대 가운데 최초 특별 공급을 받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은 1,608명. 전체 세대의 70%에 달했지만 이 중 387명이 아파트를 매각한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213명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지금은 혁신도시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이전과는 상관없는 지역 내 유입입니다. 이 사이 대연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얼마에 분양이 됐어요 그때 공공기관 직원들한테는? 3만 원 안 했어요. 3억대 초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지금 저희가 15회까지 들어보면 기록가가 11억 1,000이거든요. 정부는 또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전국 평균 67.7%까지 상승했고 부산의 경우는 81.2%로 전국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풀려졌습니다. 이는 미혼과 독신 가구까지 가족 동반 이주로 포함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취재진이 기혼자 중에서 실제로 가족을 동반한 경우를 빼내 다시 계산해 봤더니 부산은 81.2%에서 53%로 가족 동반 이주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경우는 그 비율이 67.7%에서 39%로 급락합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던 초기엔 수도권에서 지역 혁신도시로 인구 이동이 더 많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는 반대로 지역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혁신도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한 2017년도 18년도 그때쯤 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시기를 이제 전후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그 비중이 살짝 감소를 하다가 혁신도시가 이미 완성이 되고 이제 사람들 이주가 좀 끝나고 마무리되는 그 이후부터는 다시 수도권의 퍼센테이지가 다시 증가. 부산혁신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9년부터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가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를 앞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산의 경우 이전 기관 직원들이 가족 동반으로 내려왔다가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가족을 다시 수도권으로 보내고 홀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유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조 5천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사업.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오히려 가까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빨대 효과가 나타나 구도심 공동화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살리겠다고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혁신도시 만들었는데 다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한다. 씁쓸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주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이전해온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밀착하려고 노력했는지 이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재영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의 한 고급 식당입니다. 각종 연말 행사 예약을 받느라 직원들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룸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고급스런 테이블과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이 회의보다는 만찬용 장소로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한 끼 식사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게 45,000원부터 가장 비싼 건 11만 원까지. 상대방은 지금 거기 나간다고 날짜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요? 네, 날짜를 한번 말씀 주시면 확인해드릴게요. 날짜 확정되시면 빨리 연락 주시면 돼요. 그래야겠다, 그죠? 이사회나 이런 모임도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해요. 그런데 확인 결과 이 식당을 이사회 장소로 애용한 공공기관 중 한 곳이 바로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2018년 부산으로 본원을 이전한 뒤 26번의 이사회가 열렸는데 서울에서 거의 대부분인 22번을 했고 이 중 13번을 이 식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사회를 가진 건 이전 직후였던 2018년 8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이사회 장소 임대료는 물론 임직원 출장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됐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이사님들도 많으시고 포항공대, 부경대학교 교수님도 있으시고요. 서울대 교수님도 있으시고 해양대 총장님도 저희 있으시고요. 그리고 대전에도 있으시고 여러 군데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책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사회 성원을 고려해서 서울에서 개최를 한 적이 많은데 이후에는 저희가 부산 개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취재팀은 부산으로 이전한 전체 공공기관 13곳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내 출장 내역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 기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연간 국내 출장비는 기관별 평균 7억 8천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2억 원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들 출장 정보만 빼내 따로 분석해봤습니다. 임원 한 명당 1년 평균 출장비는 69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물관리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렇게 3개 기관 임원들의 1인당 연간 출장비는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임원들의 국내 출장 일수도 분석해봤는데 한 사람당 연간 출장 일수는 평균 69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1년의 절반 이상인 184일 출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임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출장지는 어디일까? 예상대로 출장일 전체의 67%가 서울 지역 출장이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92%가 서울이었습니다. 임원 한 사람당 1년에 평균 49일을 서울에서 출장 근무를 한 꼴인데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1년 중 115일, 거의 3분의 1을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들의 경우는 1회 출장 기간이 열흘씩을 넘는 경우가 6번이나 있었는데 행선지는 모두 서울로 출장 목적을 업무 수행 등이라고 똑같이 적어냈습니다. 부산 이전 기관 임원들의 서울 출장은 국회나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전한 공공기관 임원들 몸은 부산이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별로 보니까 매년 평균 7억 원 이상이 국내 출장비로 쓰인다는데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국내 출장의 어떤 빈도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국내 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고 혁신도시 만들었는데 이렇게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은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동반 발전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올해 첫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아침 출근길 모습입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자 도시철도 여의도역에서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집니다. 급한 발걸음을 옮겨 이들이 향하는 곳은 여의도 일대에 몰려있는 금융기관들입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이곳엔 증권회사는 물론 자산운용사, 보험사,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들 사이엔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의 서울 사무소도 보입니다. 막상 이들 기관의 본사는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있지만 문현금융단지는 여의도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활기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각각의 목적 사업들이 물론 뭐 거래소는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고 뭐 자산관리공사는 뭐 국가 자산관리하는 그런 목적들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좀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 했지만 문현금융단지엔 자산운용사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현금융단지로 5개 금융 관련 기관이 이전해 왔지만 실제 금융을 움직이는 자본과 시장은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금융 중심지를 하면 금융 시장과 업무의 조화로운 중심지입니다. 그다음에 금융 업무라면 조달에서부터 펀딩부터 거래 예치, 그다음에 투자 운용, 그다음에 보험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처음에 시장도 포커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업무도 제대로 포커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기업만 가져왔던 거죠. 해양환경 보존과 관리가 주 업무인 해양환경공단입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본사가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이 설립 목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역시 해수부 산하 기관으로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를 지원한다는 수협중앙의 본사도 한국어촌어항공단도 모두 바다와는 거리가 먼 서울에 있습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 뒤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삼겠다며 2030년까지를 혁신도시 시즌2라 이름 붙이고 부산의 첨단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산으로 이전해온 해양 관련 기관은 단 4개뿐입니다. 부산이 육성하려는 대표적인 산업이 해양 관련 신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신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4개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래서 이 절대수가 부족하고 관련 산학연을 추가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부산 혁신도시로 입주해온 관련 기업은 모두 176개. 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이 105개로 가장 많고 금융 관련 기업은 64개, 해양기술 관련 기업이 7개입니다. 언뜻 많아 보이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현실은 초라합니다. 직원 수가 5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43%인 75개, 5인 이상 30인 미만이 96개로 전체의 97%가 직원 수 30명도 안 되는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 중 76%가 원래 부산에 있던 기업이 혁신도시로 단순 이주한 기업이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은 17%인 30개사에 불과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이전과 주변 유사 동종업종에 속한 산학연이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가 잘 구동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사업 설계가 뒤따라야 되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지 3년. 아직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단정짓기 이르지만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도시는 하나의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거였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먼저 시작하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기업들도 좀 오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부분 좀 실패했다고 보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었다면은 어찌 됐겠느냐 할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특히 부산으로는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닌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차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형평성을 되게 고려해서 10개나 조성을 한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도 초강력권에서 가장 거점 도시로 유력할 만한 곳으로 한 곳으로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역 소멸 위기 앞에 선 부산. 국가균형 발전은 이제 부산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을 막는 국가의 중심 과제가 됐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패가 궁극적으론 국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 정부도 수차례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했거든요. 추진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 16년 동안 추진된 국책 사업입니다. 들어간 돈은 물론 10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그런 예산이 적지 않은 규모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행된다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프로듀서 그리고 취재한 조재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